대구에서 군산 아들 집으로 온 70대 여성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남편도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군산에 사는 아들 부부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가 신천지 신도의 명단을 확보해 1차 전수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현재까지 10,000여 명 가운데 39명이 코로나19 유증상자로 확인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대학들이 중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타 지역 학생 관리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하던 전주시의 40대 공무원이 오늘 새벽 갑자기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군산의 아들 집에 온 아버지가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돼 70대 부부 모두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이로써 전북의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군산에 사는 아들 부부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대구에서 군산의 아들 집에 온 70대 남성이 부인에 이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위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지만 위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감염자인 부부 모두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인은 원광대 병원에, 남편은 전북대 병원에 격리 입원됐습니다. 두 사람은 군산과 충남 서천을 오갈 때 다행히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확진자들은 충남 서천군의 공업사와 내과, 약국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가로 드러난 동선은 22일 군산 음파 호수공원, 23일과 24일 군산의 각각 다른 식자재 마트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부부의 접촉자는 음성으로 판정된 군산의 아들 부부는 물론 군산의 모 마트 계산원과 손님 2명, 충남 서천 특화시장 상인 2명 등 모두 7명입니다. 보건당국이 CCTV와 카드 내역 등을 통해 추가 접촉자를 찾고 있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이제 접촉자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밀접 접촉자가 발생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추후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현재 입원 중인 감염자는 전북 확진자로 분류된 4명과 경북에서 이송 환자 3명입니다. 이에 따라 원광대 병원의 음압 병상은 꽉 찼고 전북대 병원의 일실 4병상만 남아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음압 병상이 부족하다는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증상이 호전된 입원 환자를 군산 의료원으로 이송시켜 음압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라북도가 전북의 신천지 교회 신도 11,135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가 지금까지 39명이 코로나19 유증상자로 밝혀졌습니다. 내일 오전에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전북의 신천지 신도 11,135명에 대한 명단을 넘겨받았습니다. 지역별로 전주 5,490명, 군산 2,065명, 익산 1,576명, 정읍 802명 등입니다. 전라북도가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전수조사를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감기 증상을 포함해 코로나19 유증상자가 3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기 증상인데 약간이라도 있는 분들, 거기에서 이것이 심하고 안 심하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검체를 뜨기 위해서 보건소로 오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나머지 신도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1월 말 이후 대구나 부산을 방문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증상자는 자가격리 뒤 바이러스를 검사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2주 동안 증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문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받은 신도 숫자가 전라북도가 파악한 것보다 716명이 적다는 겁니다. 전라북도는 신천지 측이 미성년자들을 제외한 채 명단을 넘겨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02년생 이하는 명단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차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이유는 뭔지 또 그 명단을 추가로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제공해달라고 공문으로 급히 공식적으로 중앙재대본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내일 오전까지 1차 전수조사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주예인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면서 그동안 중국인 유학생 관리에 힘을 쏟았던 대학들이 대구 경북 지역과 관련 있는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북대는 대구 경북을 방문한 교직원에 대해선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는 1,766명, 하루 수백 명씩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더 무섭다는 중국인 유학생의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코로나도 심해요. 그래서 우리도 필요해요. 특히 국내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무려 84%인 1,477명이 대구 경북에서 나왔습니다. 전북대는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 9일 이후 대구 경북 지역에 다녀온 적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학생 221명이 대구 경북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고 교직원 등 66명도 방문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대는 해당 교직원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의무화하고 학생들도 등교 전 검사를 권고할 계획입니다. 등교할 시점에 무증상이거나 또는 이제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라는 걸 확인한 후에 등교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유학생이 한 명도 없는 전주 교대도 2주간 개강을 연기하고 이상 증세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몸에 이상 증세가 있거나 이런 거는 필히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학생들에게는 전부 다 했고, 혹시 타 지역 학생 중에서도 대구 지역에 방문한 사례가 있으면은 전부 다 신고를 해달라고. 도내 주요 대학에 재학 중인 대구 경북 학생들은 전북대 249명, 우석대 157명 등 모두 610명에 이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도내 대학들이 중국인 유학생 격리에 타 지역 학생 관리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업무를 하던 전주시의 40대 공무원이 오늘 새벽 갑자기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이 공무원은 코로나 업무로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일하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책상 위에 하얀 꽃 한 다발이 놓여 있습니다. 이 책상의 주인은 전주시 총무과 주무관인 7급 공무원 42살 A씨. A 주무관은 어젯밤 11시까지 코로나 업무를 하다 귀가해 잠자리에 든 뒤 새벽에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계속 야근하고 일찍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좀 먼저 가야겠다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또 갑자기. A 주무관은 원래 시청사와 직원을 관리하는 담당자인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관련 업무까지 함께 해왔습니다. 청사 출입 강화 조치와 종합상황실, 보건소의 각종 업무를 지원했고 신천지 조사위원회 교육을 준비하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고 휴일에도 쉬지 못한 채 일을 해왔습니다. 야간에 근무하신 분들은 다음날 이렇게 쉬도록 합니다. 그런 이제 자기 열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그렇게 나오셨어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데. 전주시는 A 주무관이 최근 이어진 경무에 과로로 숨진 것으로 보고 순직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부터 약국과 하나로마트, 우체국 등을 통해서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시민들은 마스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약국과 우체국에 마스크가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마스크 하나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느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공적 마스크를 팔기로 한 곳 가운데 하나인 우체국. 전주의 한 우체국에 가보니 전주 시내 모든 우체국에서는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읍면 우체국에만 공급된다는 건데 이를 몰랐던 시민들은 허탈합니다. 여기는 무조건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우체국은 1차적으로 푼다고
계속 기사가 나오고 그래서 왔죠. 근데 믿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하지만 읍면 소재지 우체국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사려고 했는데 편의점에도 없어가지고 이제 우체국에서 판다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체국에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우체국은 시민들의 문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원래 3월 2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내일부터 오후부터 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있냐고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한 곳에 하루 100개의 마스크가 공급된다는 말을 믿고 약국을 찾은 시민들도 허탕을 쳤습니다. 주위에서 이제 약국 다녔는데 약국이랑 우체국 가봤는데 없어서 멍구까지 왔는데 여기도 없네요. 일회용 마스크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이제 KF94를 주기로 했는데 안 주니까 굉장히 불안합니다. 약국도 혼란스럽습니다. 약사회에서 저희한테 통보 오기는 아직 계약 자체도 안 돼가지고 언제 올라는 거 모르겠다고 3월 초순경이나 올라온 걸 모르겠다고. 농협 하나로마트도 찾아가 봤지만 제조사와 협의 중이라는 안내문만 덩그러니 내걸렸습니다. 이거 황당하죠. 정부 정책이 뭐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우체국하고 농협에서 대표적으로 판다고 해놓고 이 채구가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해요? 홍남기 경제부 총리는 첫날부터 빚어진 마스크 공급 차질에 사과하고 내일부터는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3선의 충진 의원이 탈락하는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김수홍 전 국회 사무차장이 이춘석 의원을 꺾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안우영 의원은 유희태 전 기업은행 부행장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까지 나머지 지역 경선을 마치고 모든 후보자를 확정합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수홍 전 국회 사무차장이 당 사무총장 출신의 국회 기재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의 벽을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김 전 사무차장은 익산 시민들이 변화를 선택했다며 국회 예산 전문가로 활동해온 경력과 비전을 널리 알려서 표심을 공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경험과 그다음에 제 인적 네트워크를 전부 활용해서 익산 발전, 전북 도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완주 지난 무주장수의 안호영 의원은 당초 접전이 예상됐던 유희태 전 기업은행 부행장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재선 고지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이런 현안이라든가 문제점들에 대한 발전 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우리 주민들께 말씀을 드려서 익산갑은 이에 따라 민주당 김수웅, 민생당 고상진 황세현, 민중당 전권희 그리고 배당금당의 구도로 좁혀졌습니다. 완진무장은 민주당 안호영, 민생당 임정엽 구도 속에 배당금당 장주원 후보도 본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총선 후보가 확정된 곳은 이 두 지역과 전주병 김성주, 군산 신영대, 정읍고창 윤준병, 김제부안 이원택 등 모두 6군데. 민주당은 곧바로 익산을 김성중 한병도 예비후보 경선에 착수해 오는 29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부터는 남아있는 전주 갑과 전주 을 그리고 남원임실 순창의 경선을 진행합니다. 오는 3월 5일 이 세 곳을 끝으로 민주당의 후보자가 모두 결정되면 21대 총선 본선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JTB 전주방송은 총선을 앞두고 전북 국회의원들의 5대 핵심 공약 이행 실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전주와 익산, 군산 지역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나머지 지역 4명의 국회의원들을 검증해봤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김제부안 김종희 의원은 새만금 SOC 조기 확대 구축, 직불제 개선, 종자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공약마다 세부적으로 나눠 약속하고도 매우 높은 이행률을 보였지만 초선의 한계는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기본 자산 1조 7천억을 2조 4천억으로 올렸어요. 기존에 받던 혜택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직불금에 대해서 가장 큰 저희 성과다. 정읍고창 유성엽 의원은 직불제 내실화,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여건 조성,
재해대책 마련 등을 내놨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정책 역량을 발휘하고 입법 활동에도 노력했지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좀 견제하고 반대하는 것 때문에 결국 아직 법안 처리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될. 남원 임실 순창 이용호 의원은 임순남 농특산물 마케팅센터 건립, 세계 소스 박람회 개최, 임실 산업단지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무소속 초선이라는 한계를 딛고 많은 예산을 확보했지만 자치단체 정책 방향과 일부 맞지 않는 공약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임실의 제2동공단지 진호를 건설하는데 국비 5억을 확보하는 등 사실은 제가 전폭적으로 뒷받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임실에 일자리를 만들고 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완주 무주 친한 장수 안호영 의원은 1000 시리즈로 65세 이상 복지 혜택, 65세 이상 버스비 무료, 고향 기부금제 등을 제시했습니다. 노인 복지를 위한 공약들을 잘 이행하면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나머지 공약 이행은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국회의원과 이제 군수, 도의원, 또 군의원님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이게 예산 확보도 되고 또 관련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함께 하게 됐고요. 이번 주 현장 스토리판에서는 농산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의 5대 핵심 공약 이행 실태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운동부가 있는 학교의 교직원 360명을 내일 교육청 강당에 불러 열려던 연수를 코로나19 감염 차단 차원에서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오전까지만 해도 법정 연수 등을 이유로 취소나 연기가 어렵다고 밝혀 정부 지침과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어제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행사는 취소 또는 연기하라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개학 연기에 따라 다음 주 긴급 돌봄을 신청한 유치원과 초등학생이 5,2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전체 유치원생의 16%인 3,374명과 전체 초등학생의 2%인 1,875명이 긴급 돌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긴급 돌봄 학생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손 소독제 등을 준비하고 하루 2차례 발열 검사를 진행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기금 운용을 통해 73조 4천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운용 수익률은 11.3%로 기금 운용본부 설립 이후 가장 높습니다. 수익금 73조 원은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낸 국민연금보험료 47조 원의 1.5배 수준입니다. 기금 운용 수익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주 이전에 따른 일부의 우려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의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5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고창 8도, 전주 7도, 무주 5도 등으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과 휴일에는 낮 기온이 15도 안팎의 온화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